안녕하세요. 행복한 부자 엄마 곽정민입니다. 네, 오늘도 나는 4시간만 일한다에서 팀 페리스의 책을 들고 나왔는데요. 오늘은 이 책을 읽다가 바로 전달해드려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있어서 얘기를 전달해드리고자 해요. 여러분들은 시간과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지고 싶으셨잖아요. 근데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졌고 시간적으로 자유로워졌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 이 많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모르거나 공허함을 느끼실 때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특히나 연세가 있으시거나 뭐 이제 특별한 잡이 없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이 공허함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나 이렇게 시간적으로 많아졌어. 그래서 여행을 다니고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즐겁긴 해. 그런데 너무 허무하지 않아?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그 어떤 사회적 굴레에서 내가 소속이 되지 않고 어딘가에 밖에 나왔다라는 생각이 들 때 되게 외로움을 느낄 수도 있고 공허함을 느낄 수도 있고 무기력함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럼 이러한 지루함이 왜 생기는 걸까? 예, 팀 페리스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꿈꿔왔던 것보다 더 많은 돈과 시간이 있다. 그런데 왜 우울해지는 걸까? 나는 왜 우울해지는 걸까? 시간이 많이 있어. 근데 왜 우울해지는 걸까? 이는 훌륭한 답이 있는 훌륭한 질문이다. 당신은 이 사실을 인생이 끝날 때까지가 아니라 지금 생각해낸 것만으로도 기뻐해야 한다. 은퇴자들이나 엄청난 부자들도 종종 같은 이유로 인해 성취감을 느끼지 못하고 신경 가민에 빠진다라는 거죠. 즉 빈둥거릴 시간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나 진짜 시간이 너무 많아. 모든 걸 자동화 해놨어. 시스템화 해놨어. 그랬더니 시간이 너무 많은데 이 시간에 뭘 해야 되지? 그런 공허함을 느낄 때도 굉장히 많고요. 내가 어딘가에 직장에 소속되어 있을 때는 소속감도 있었고 회의하면서 수다도 떨 수 있었고 잡담도 떨 수 있었고 그러면서 힐링이 되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소속감이 없어지면서 내가 여러분들 집에 있는 분들도 많이 느끼실 거예요. 아이하고만 매번 있던 메아리 없는 그 아이들하고 매번 대화를 하다 보면 대답도 없는 아이들을 보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럴 때 되면 되게 외로워요. 외롭고 그 다음에 누군가하고 말하고 싶고 소통하고 싶고 사회적 관계를 맺고 싶은 것들이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나 당연한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럴 때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맞을 건가? 맞나?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팀 페리스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지만 잠깐만, 넉넉한 시간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하고 있던 상황이 아닌가. 우리 시간이 많기를 바랬어. 이거 우리가 추구했던 삶 아닌가요? 이 책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던 게 그것이 아니었나. 근데 여기 여가 시간이 너무 많으면 자신에 대한 회의와 여러 가지 잡다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나쁜 것을 없애버린다고 해서 좋은 것이 생기는 게 아니니까요. 나쁜 것을 없애서 나에게 필요 없는 시간을 없앤다고 해서 그게 좋은 것들로만 이렇게 충족되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돈 때문에 억지로 해야 하는 일을 줄이는 것이 최종 목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없어진 자리는 빈 공간으로 남는다라는 거죠. 그만큼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들을 제거하고 나서 남는 것들은 공간이 생겨요. 그 공간 때문에 공허함이 생기는 거고 어떻게 해야 될까? 이 공허한 시간 나는 뭘로 생겨야 될까? 나의 삶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렇게 빈둥거려도 괜찮은 걸까 하는 고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외적 환상을 채우는 것만으로 충분했다는 거예요. 처음에 돈과 시간으로부터 자유로워졌을 때는 외적인 거예요. 나를 꾸민다든지 아니면 물건을 산다든지 소비를 하는 행동을 한다든지 자식들을 꾸며준다든지 즐거운 여행을 간다든지 아니면 남편을 위해서 뭔가를 새로운 것들을 해준다든지 이런 외적 충족만으로도 버틸 수 있대요. 그게 한 3년 정도 간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다 해서 문제가 될 건 하나도 없다. 이 시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미쳐라. 그리고 꿈꿔왔던 대로 살아라. 이렇게 한다고 깊이가 없다거나 이기적인 것이 아니다. 당신 자신을 억누르는 것을 그만두고 꿈꾸는 것을 뒤로 미루는 습관에서 벗어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당신을 억누르고 꿈을 계속 미뤄왔던 거예요. 나는 안 돼. 나는 부자가 안 된대. 내 팔자가 그렇지 않대. 나는 그렇게 좋은 기운을 타고나지 않았어. 그래서 나는 안 되나 봐. 여태까지도 안 됐는데 앞으로도 안 될 거야. 이런 것들 때문에 핑계 삼아서 꿈을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꿈을 미루는 것들이 더 나쁜 행동이고 여러분들이 될 수 있어요.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거를 하는 연습은 꾸준히 하셔야 되시는 건데 그걸 한다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고 그걸 하시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이 이 섬 저 섬 놀러 다니면서 사파리 투어를 하는 꿈을 시도해 보기로 결심했다고 치자. 이것은 정말 멋지고 잊지 못할 추억이 되므로 당신은 그렇게 해야만 한다. 하지만 3주 후든 3년 후든 이게 지겹지 않을까요? 똑같은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발리나 아니면 태국이나 아니면 유럽이나 이런 여행들을 갔어요. 처음에는 너무 설레요. 왜냐하면 내가 보고 싶었던 거, 내가 경험하고 싶었던 거, 내가 맛보고 싶었던 것들을 먹으면서 가족들과 좋은 추억도 남기고, 아이들이라면 비행기 타는 거, 비행기 이륙하는 거 보는 거, 그 다음에 비행기 안에서 하늘에 구름을 보는 것만 되게 설레거든요. 저희 아이들도 되게 기뻐했었어요. 하늘을 난다는 거, 내가 구름 위에 있다는 거, 몽실몽실 되어 있는 그 구름을 본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기뻐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여러분들 동남아시아에서 만약에 3년, 4년을 살아야 된다 라고 생각하면 그게 즐겁고 설레기만 하고 좋은 경험으로 남을 수는 있을까요? 매번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면서 그 음식들도 지겹게 마련이에요. 아, 이 음식 이제 그만 먹고 한국 김치가 먹고 싶은데, 된장찌개가 먹고 싶은데, 불고기가 먹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드시는 게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그 공허함, 빈 공간, 시간적인 여유가 생겼을 때 생기는 그 공간에 대해서 공허함을 느낀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모든 사람이 느끼니까 절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진짜 절대 잘못된 것이 아니니까 나 이런 공허함 느껴도 되나? 나 이거 외로운 거 아닌가? 이 시간을 이렇게 보내도 되나? 내 삶의 의미가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쯤에 자아 비판과 존재에 대한 공포감이 밀려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아 비판. 뭐라고 나왔냐면요. 이것이야말로 내가 항상 원하는 것이다. 어떻게 지루해질 수가 있지? 이것이야말로 내가 항상 원하던 삶인데 어떻게 지루해질 수가 있지? 나 이 삶을 원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너무 겁먹지 말고 이런 생각을 부채질하지도 마라. 이것은 오랫동안 열심히 일한 후 삶의 속도를 늦춘 후 모든 성과 지향주의자들이 사이에서 일어나는 전형적인 현상이래요. 성과 지향주의들 사이에서 매번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연한 현상이기 때문에 나 잘 살고 있나? 이 생각이 당연하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은퇴자들은 또 하나의 이유로 인해 우울해지곤 한다. 이는 당신도 마찬 것이다. 그건 바로 사회적 고립감 때문이다. 사회적 고립감 때문이다. 사무실은 어떤 면에서 나무랄 데가 없다라는 거죠. 질 나쁜 공짜 커피와 그에 대한 불평, 타인에 대한 험담과 동정 어린 말들, 이메일로 전해지는 따분한 비디오 파일과 그보다 더 지루한 평들, 그리고 아무런 결과 없이 그저 간간히 웃으면서 몇 시간을 질질 끄는 회의들. 직장 그 자체로는 막다른 골목이나 다름없지만 직장은 인간들의 상호작용이 얽혀있는 사회적 환경으로 우리를 한때 모아주기 때문에 사회적 고립감이 들지 않는다라는 거죠. 직장이 지루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서 소소하게 잡담하고 친구들과 뭐 커피 마시고 누구 험담하면서 이렇게 지내는 시간도 결코 나쁘거나 지루하지만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데서 오는 소속감이라든지 사회적 고리감은 없앨 수 있다라는 거죠. 무의식적인 종족 단위가 사라지게 되는데 이로 인해 당신의 머릿속에는 무수한 소리가 울려 퍼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팀 페이스가 이렇게 얘기해요. 안달하지 마세요. 안달하지 마세요. 엄청난 보상이 있을 것이고 당신은 결승점에 고작 몇 발짝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안달하지 마세요. 결승점에 다다랐습니다. 안달하지 마세요. 결승점에 다다랐습니다. 아무리 성공한 사람들도 이런 시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시간적 여유가 생겼을 때 이걸 뭘로 채워나가야 될까? 내 삶의 의미는 이게 맞나? 나 이거 잘하고 있나? 이 감정을 느끼는 것들은 누구나 다 갖는 감정이기 때문에 안달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달하지 않으셔도 되세요. 그리고 엄청난 보상이 있을 것이고 당신은 결승점에 고작 몇 발짝 덜 왔을 뿐이라는 거죠. 엄청난 보상이 있을 것이고 당신은 결승점에서 고작 몇 발짝 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흔히 갖게 되는 의구심과 자아 비판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내가 더 자유롭고 더 나은 삶을 누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단지 게으름 때문에 나 정말 하기 싫어서 피하고 싶어서 하는 것은 아닐까? 시간적 여유가 많아지기 때문에 나 게으른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두 번째, 내가 출세 경쟁을 그만둔 것은 그게 나쁘기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단지 견딜 수 없어서 그 경쟁 속에서 빠져나온 걸까? 내가 견디지 못해서 혹시 빠져나온 건 아닐까? 도피 아닌가? 회피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세 번째,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나아질까? 어쩌면 지시대로 따르고 가능성에 대해 몰랐을 때가 더 잘 살았던 것인지도 모르겠다. 적어도 더 쉽긴 했겠지. 회사를 다니면 그래도 꼬박꼬박 월급은 나오는데 내가 뭔가를 항상 고민하고 이러지 않아도 정해진 규칙이나 규율 안에서 내가 정해진 수입을 받고 안정적으로 살 수는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네 번째로, 내가 진짜로 성공한 걸까? 나 정말 성공한 거 맞아? 시간과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졌는데 이게 진짜 성공인가? 아니면 단지 그렇다고 나 자신을 속이는 건 아닐까? 나 하기 싫은 거 안 했어. 그래서 해피했어. 게을러졌어. 이게 성공이라고 생각한 건 아닐까? 라고 말하는 거죠. 정말 내가 성공한 건 맞을까? 시간과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졌는데 남들이 봤을 땐 내가 성공이 아닐 수도 있는데 이게 내가 정말 성공할 건가? 라는 의구심을 갖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 나 자신을 승자로 만들고 싶어서 내가 기준치를 낮춘 건 아닐까? 내가 기준치를 낮춘 건 아닐까? 3년 전보다 2배를 벌고 있는 내 친구들이 사실은 올바른 방향을 가고 있을지도 몰라. 얘네들 봐. 얘네들 직장에서 꾸준히 다녔더니 나보다 뭐 벌써 부장, 이사, 상무 이렇게 달고 있고 나보다 더 잘 나가. 얘네들이 더 어떻게 보면 승자가 아니고 내가 패배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 나는 왜 행복하지 않는 걸까? 나는 왜 안 행복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는데도 여전히 행복하지 않아. 과연 행복이라는 게 내게 가능키나 한 걸까? 과연 행복이라는 게 내게 가능키나 한 걸까? 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이런 생각은 대부분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순간 극복될 수 있대요. 무엇인지 깨닫는 순간 극복될 수 있대요. 이는 돈이 성공의 척도이고 무조건 많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해서 나온 시대 뒤떨어진 비교이다. 돈 때문에, 돈이 더 많고 적고 돈이 절대적이야 라는 생각 때문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문제를 좀 더 의미심장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런 질문은 몰두할 만한 것이 없을 때 몰려든대요. 보통 사람들이 일에 정말 사업에 미쳐 있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들에게 미쳐 있거나 정말 어떤 거에 몰두했을 때는 이런 잡다한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시간적 여유가 생기고 뭔가가 공백이 생겼을 때 이런, 내가 제대로 가고 있나? 나 정말 맞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몰두할 만한 것들이 없을 때 이런 생각들이 밀려온대요. 당신의 구심점이라고 할 만한 것, 즉 불가능해 보이지만 당신을 성장하게 만드는 야심찬 목표를 찾게 되면 이러한 의심들도 사라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운동을 정말 열심히 해봐요. 잡다한 생각이 들지 않잖아요. 그런데 친구 중에 이런 친구가 있었어요. 공무원인데 일정한 9to6의 근무를 살고 있고 일정하고 안정된 수입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연금들도 보장이 되어 있고. 그런데 그 친구가 어느 정도의 시간이 남았을 때 나 제대로 하고 있나? 나 너무 의미 없이 매일매일 이렇게 살아가는 건 아닌가? 라는 얘기를 저한테 들려줬어요. 너가 너무 바쁘게 살아서 잠시 그 틈이 지루하다라고 느껴지는 것 뿐이야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들 너무 치열하게 살았기 때문에 잠시 그 잠깐의 여유가 나 이렇게 살아도 되나 라는 의구심을 들게 만드는 것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의심하지 않아도 돼요. 그거는 육체적으로 외적인 걸로 충분히 몰두를 하면 없앨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당신은 그렇게 되면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적에서 야심찬 목표를 가지게 돼요. 친구가 그러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요. 내 삶에서 어떤 의미 있는 것들을 다시 찾아봐야 되겠어. 가족들과 봉사활동을 간다든지, 그 전에는 아이들이 너무 어렸기 때문에 봉사활동 가는 것만으로도 힘들거든요. 사실은 너무 어린 새 돌도 되지 않은 아이들을 데리고 다닌다는 거는 그렇게 녹록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친구가 이제 어느 정도 지나고 나니 아이들과 봉사활동을 찾아보고, 아니면은 미래에 내가 60대, 70대가 됐을 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의 취미생활은 뭐가 있을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진짜 내가 더 나아지기 위한 어떤 목표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이 의구심이 드는 순간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순간에 야심찬 목표를 찾아 나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갖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여태까지도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목표를 다시 찾게 돼요. 취미가 재봉틀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요. 도자기를 구울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정말 의미 있는 봉사활동을 다닐 수도 있고요. 종교를 가질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들로 찾기 시작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구시점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이른바 근원적인 문제들이 은연중에 끼어들 수도 있대요.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이래요. 두 가지 보편적인 예를 들어주셨어요.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삶의 의미는 무엇이지? 내 삶의 의미는 뭐지? 나는 제대로 사는 걸까? 내 삶, 난 정말 궁극적으로 어떤 게 행복인데? 이 모든 게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이야? 라는 원점의 질문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서 무슨 의미가 있어? 나 이렇게 해서 다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이야? 라는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런데 팀 페리스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는 것이 답이다. 그런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는 것이 답이다. 어떻게 대답을 안 해? 내 삶의 의미가 뭐고, 내가 추구하는 삶이 어떤 삶이고, 내가 이렇게 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 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자신은 허무주의자가 아니다. 사실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마음과 의미의 개념에 대해서 연구를 해왔고, 뉴스대학의 신경과학연구실에서부터 전 세계 종교단체에 이르기까지 많은 곳을 돌아다니고, 그리고는 결론을 내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직시해야 한다고 느끼는 중요한 질문들은 대부분 너무나 모호한 용어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답을 찾으려 하는 것 자체가 완벽한 시간 낭비라는 거예요. 질문 자체가 너무 모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이란 무엇인데요? 정의 내릴 수 있나요? 삶에서의 의미가 무엇인지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이가 행복한 오늘 하루를 보내기 위해서 어떤 의미 있는 것을 해야 돼? 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내가 오늘 하루 나의 성장을 위해서 어떤 책을 읽고 어떤 식으로 노력을 해야지? 라고 질문을 해야 될까? 라고 했을 때 그 의미를 찾고 거기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은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그런데 삶이라는 거는 너무나 많은 변수들을 가지고 있고 그 삶을 정의 내린다는 것 자체가 너무 모호하고 옹호하다는 거예요. 그런 거에 모호한 용어 자체에 답을 내리려고 하는 자체가 완벽한 시간 낭비라는 거죠. 완벽한 시간 낭비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낙담할 필요는 없다. 이 질문의 논점에 대해서 잘 생각해보자.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 질문에 답하려고 강요받는다면 내가 할 수 있는 대답은 단 하나다. 삶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유기체가 가진 특유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다. 살아있는 유기체. 의미, 그 유기체가 가진 특유의 상태를 의미한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정답일지도 몰라요. 질문 자체가 삶이라잖아요. 삶은 살아있는 유기체예요. 그 의미는 뭘까요? 삶에 대한 의미, 그 유기체가 가진 특유의 상태라는 거죠. 이게 그게 뭐야? 그게 무슨 정의야? 근데 우리들이 매번 하는 그런 삶의 의미가 무엇이야? 라는 게 질문 자체가 모호하다라는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그거는 단지 정의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정의를 내리는 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건 그게 아니야 라고 반박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당신이 말하는 것은 무엇인데 당신의 질문이 분명해질 때까지 그 질문 속의 각 단어의 정의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삶, 정의 내릴 수 있나요? 두 번째, 의미, 삶의 의미, 어떤 삶일 때의 의미인데 어떤 경우의 삶이냐고, 행복한 삶이냐고, 아니면 어떤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의 딱딱 내릴 수 있냐고. 없다라는 거예요. 삶의 의미에 대한 질문은 더 자세히 설명 없이는 답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떤 삶인지 더 자세히 설명하지 않으면 정의 내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중요하건 아니건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질문에 시간을 할애하기 전에 다음 두 가지 질문에서 예라고 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라. 첫 번째, 이 질문의 각 단어에 대해 단 하나의 의미를 정할 수 있는가? 단 하나의 의미를 정할 수 있냐고. 삶에 대해서 단 하나의 정의를 정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 삶이 어떤 건데요? 삶이라는 거는 시기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너무나 다르게 표현될 수 있는 게 삶이에요. 정의 내릴 수 있나요? 그럼 두 번째, 이 질문에 답하면 상황이 더 나아질 수 있나요? 이 질문에 내 삶의 행복은 무엇일까?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일까? 내가 이걸 한다고 더 나아질 수 있을까? 라는 거에 단 하나의 정의를 할 수 있는지, 두 번째로 이거를 정의하고 답한다고 해서 더 나아질 수 있어요? 삶의 의미, 행복해지는 거야. 답했다라고 쳐요. 그러면 행복해지는 거? 어떻게 하는 게 행복해지는 거죠? 이 질문에 답하면 상황이 더 나아질 수 있나요? 네.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라는 물음은 위에 첫 번째에서 예라는 답을 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질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당신의 역량권 밖에 있는 질문. 내가 이거를 고민해서 해결이 되는 문제라면 고민을 하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내 역량권 밖이에요. 내가 고민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사를 가요. 그런데 이 이사권 안에서 초등학교가 아직 지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을 해야 되는데 어느 초등학교를 보내야 되지? 이거는 내 역량권 밖이에요. 그 학교를 짓는 거는 그 도시 시도군에서 정해서 교육청에서 어떤 인허가를 받고 학교를 건립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서두른다고 될 문제. 공사기간이라는 건 일정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내가 고민한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인근에 있는 학교를 알아본다든지 아니면 직장 근처에 아이를 학교를 보낸다든지 이런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 거죠. 내가 고민한다고 내가 해결되지 않는 내 역량권 밖에 있는 질문인지 아닌지를 고민을 먼저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고민을 하고 있는 문제가 내가 어떻게 고민하고 뭔가를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인가, 아니면 내 역량권 밖에 있는 질문이어서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해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고민을 하거나 의미를 두지 말라는 거죠. 그걸 고민한다고 내 삶이 더 나아지지 않아요. 무시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는 가치가 없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무시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가치가 없는 질문이에요. 내 역량권 밖에 있는 질문들은 가치가 없다. 내 역량권 밖에 있다면 가치가 없다라는 거죠. 질문을 한 가지 의미로 정의할 수 없거나 질문에 따라 행동할 수 없다면 질문 자체를 잊어버려라 라는 게 결론이었어요. 질문 자체를 잊어버려라 라는 게 결론이었어요. 고민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면 무시하시고 제거하세요. 무시하시고 제거하시고, 네, 오늘도 행복을 선택을 하셨다면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네, 저도 오늘 하루 행복한 하루 보내려고 결심을 했고요. 그리고 행복한 하루 보낼 거고, 여러분들도 부자 되시고 행복한 엄마 되시길 바랍니다. 네, 고맙고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다음에 또 다른 내용으로 전해드릴게요. 이거 혹시 공허함을 느끼시거나 시간이 많은데 나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런 분들이 있을까봐 빨리 전해드렸어요. 시간적 여유가 많이 왜냐하면 9 to 6의 삶에서 벗어나게 되면 시간적으로 여유가 많이 생기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잡다한 생각들이 드시고 공허함이 드시고 우울증이 오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과의 집에만 너무 있으신 분들은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드실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유모차 끌고 나오시고요, 책 들고 나오셔서 카페를 가시고요, 환경 변화, 스위치 변화를 딱 시키시면
쉬어야 되세요. 내 환경의 변화 조금 도전하기 굉장히 힘들 수도 있어요. 나 이렇게 변화되면은 집에 계신 분들은 내가 이렇게 집에 있으면서 돈을 이렇게 써도 되나? 커피 한 잔 값이 아깝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운동을 등록을 하고 싶어도 이게 필라테스 하나 등록하는데 돈이 얼만데 하고 싶죠. 그러면 아이 봐줄 사람도 없고, 어린이집 가는 동안에 이렇게 하는 동안 내가 조금이라도 더 벌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 순간에 나가세요. 나가셔가지고 걸으셔도 되시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주변 사람들도 변하고 내가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이 많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좋은 것이 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나에게 더 좋은 것이 오고 있다. 나에게 더 좋은 것이 오고 있다. 나에게는 무한한 기회가 있다. 나는 더 매 순간 성장하고 있다. 나는 매 순간 성장하고 있다라고 꼭 마음속으로 새기시고 적어보세요. 그러시고 나는 매일 성장하고 있다. 너무 아까워하지 마세요. 그게 어떤 기회로 발전할지 몰라요. 내가 지금 당장에는 이 돈을 쓰는 것 같지만 도나 내가 너에게 너의 몸을 튼튼하기 위해서 나의 몸을 가꾸기 위해서 이렇게 돈을 쓰고 있어. 너 친구까지 더 많이 데리고 와서 나를 부자로 만들어줘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시면은 꼭 그렇게 되실 거고요. 여러분들도 오늘 너무 아깝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본인을 위해 조금 더 투자를 하시고 지금 아이를 키우거나 성장시키는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훌륭한 행동이세요.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직장 나가는 맘들은 어쩌면 더 마음이 편할지도 몰라요. 정말 자기 하기 싫은 거 안 해도 되고요. 움직이기 싫으면 안 움직이면 되고요. 밥 먹기 싫으면 안 먹으면 돼요. 그러나 아이들을 돌볼 때는 간식 챙겨야 되죠. 학교 보내야 되죠. 그 다음에 부르면 가야 되죠. 씻겨야 되죠. 집안 청소해야 되죠. 세탁기 돌려야 되죠. 뒤돌아서면 또 나오고 또 나오는 티나지 않는 것들 그 집안 살림이에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거를 힘든 상황에서 나만을 위해서 한두 시간 투자를 한다고 해서 그게 결코 나쁜 게 아니에요. 왜요? 나는 그만큼 했으니까. 네. 투자하시고 그 투자하시면서 어떤 기회가 올지 몰라요. 여러분에게 나 이거 할 거 있는데 또 좀 도와주지 않을래?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내가 집에서 잠깐 오전에 운동 가는 사이에 나 이거 하고 있어 라고 했더니 그래? 나 마침 찾고 있었어. 그러면 너 나 아이를 가르쳐 줄 수 있겠니? 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기회로 바뀔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 설정을 딱 스위치를 바꾸세요. 그러시면 나가시면 더 많은 길이 보입니다. 집에서 움직이지 않고 행동하지 않고는 길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움직이세요. 그러면 그 길과 방향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거 알아요. 근데 해보세요. 하시면은 꼭 기회가 오십니다. 집에만 있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저도 그랬거든요. 집에만 있는 거 너무 좋아했어요. 그리고 집에서 그냥 책 읽고 뭐 이런 서평들 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았는데 집에만 있으니까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사회적 고립감도 생길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나가실 수 있다면 네, 나가세요. 나가셔가지고 많은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아니면 부딪히지 않더라도 커피숍에 가서 나를 위해서 커피 한 잔을 마셔주는 것도 매일 뭐 이렇게 된다면 부담이 되실 수도 있겠지만 도서관도 많아요. 도서관에 가서 힐링을 하셔도 되시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이 나가시고 전업맘들 어떤 식으로 내 삶을 변화시킬까? 나는 어떤 걸 할 수 있을까? 조금 더 고민을 해보시고 내 삶이 점점 더 나아지고 있다. 확언 꼭 해보시기 바랄게요. 내 삶은 점점 더 나아지고 있다. 내 삶은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내 삶은 점점 좋아졌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